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보험 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네.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네.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예, 이거 전 기억납니다. 뭐냐면 이성헌 씨 있죠? 미르재단 사무총장이셨죠. 근데 이 일이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 돈을 요구했다,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아니, 세계일보와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맞아요. 그때죠. 이성헌이가 5억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국내 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인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가 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곡 조작하도록 다 지시를 해놓은 거 아니냐.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고영태 씨가 얼마 전에 저 청문회 나와서 본인은 그 JTBC 기자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할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 위증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고영태 씨는 이런 거는 또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가방 납품했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가방 납품했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빌로밀로인데 뭐 이름을 약간 그 최순실 씨는 달리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 파일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굉장히 담담하게 굉장히 지시하듯이 하고 두 번째는 상당히 다급한 듯한 이렇게 해서 그 시기적으로 이때가 아마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한 그렇습니다. 이후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아까 그 중에는 고원기획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고원기획이란 게 뭐냐 하면은 고영태의 고 그리고 이름 바꾸는 최소원의 원 두 개를 합쳐서 고원기획이라고 만들었고 그것이 이른바 WK로 바뀌는 스포츠 컨설팅 회사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이름에서 비로 봤을 때도 이 최 씨와 고 씨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뒤에는 이성환 같은 경우에도 5억 그 문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의 이른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하나 더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증거를 없애는 건 죄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전화를 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해라는 것은 물증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런 지시 또한 형법적으로 증거인멸 교사가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이 파일 자체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죄목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도 굉장히 차분하고 그 당시 뭐 다급한 음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얼마나 부총장님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받으면서 곰탕 다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면이 벗겨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코 평범한 아줌마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러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전략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일단 직접적으로 공모했고 조직적으로 만들었다. 조직적으로 이 짓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시킵니다. 이 보면은 어떻게 알았느냐. 옛날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고 그다음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지인을 연결해 줬다.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뭐냐면은 조직적으로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조직했다. 이런 뉘앙스를 전혀 안 풍기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여론조작과 법률 대응까지 이렇게 다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작은 뭐냐 그러면은 이승환 사무총장 아주 계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자체는 결국 이를 몰고 가지 않으면 분리 대응을 하라는 거거든요. 뭐 이게 본질을 희석시키자는 그 여론 대응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고 이게 결국 태블릿 PC를 이제 의미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조작을 하고 훔쳐가지고 조작이 됐다. 이건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여론까지 호도시키는 동시에.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저 녹취가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본인이 인정을 한 인정을 한 거죠. 인정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태블릿 PC다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은 결국 지금 세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태블릿 PC를 뭐 훔쳐왔다, 조작됐다 이런 논의를 한꺼번에 일소시키는
그 결정적인 증거 녹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예. 보면요, 예. 그 법조 쪽이나 아니면 수사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분야에서 어떤 자문을 해주고 어떤 소위 말하는 푸싱을 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당히 치밀하거든요. 예. 중요한 말씀하셨지만은 수사를 해본 사람은 어떤 조사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여기에 대비한 위증을 아주 면밀하게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태블릿 PC로 인해서 JTBC에서 탐사 보도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이성원 전 K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예. 5억을 달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예. 누명을 씌울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아마 조작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왔었는데 결국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성환 사무총장도 이제 좀 짐 좀 벗었을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요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또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 서울대 분당병원 원장이셨죠, 이분이. 근데 이분하고 순천향대 이임수 교수가 김영재 원장을 어떻게 알게 됐고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YJ콥스 대표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를 놓고서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임순 원장, 이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세 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데 김영재 원장은 이임순 증인을 압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씁쓸한 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딴 말을 하고 있어서 참 씁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왜 거짓말한다고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나오지만 우병우 전 수석 쪽하고도 20여 년 전부터 아는 사이로 지금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료를 해준 거죠. 그렇죠, 예, 진료를 그렇죠.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그 정유라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까지 10년 가서 제주도에 가서 분만을 아이를, 돕기도 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란 말이죠. 그러면 서창석 주치의도 하시고 현재 서울대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암만 생각해봐도 이임순 교수가 전화를 해서 김영재를 소개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임순 교수나 서창석 현재 그 서울대 병원장이 거짓말 하는데 서창석 병원장보다는 저는 객관적으로 이임순 교수가 약간 거짓을 증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죠. 근데 그러면 예. 둘이 짜고서 결국 서창석 원장을 그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임순 교수는 네. 전체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 쪽하고도 잘 알고 최순실 쪽하고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소개를 받고 결국 전화를 한 건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창석 그 지금 현 서울대 병원장이 거짓을 하는 것보다는 이임순 교수가 좀 변명식으로 위증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그 생각들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다라는 조금 말씀이신데,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임순 그 교수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나왔던 게 아닙니다. 사실 서창석 원장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그 TV를 보던 이임순 그 순천향대 원장이 질문하는 그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나 여기 앉아서 있으면서 내 거짓말은 모르겠다 하고 해서 오후에 좀 나가서 증언하겠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증언을 채택해서 오후에 와서 대신하는 본인이 것입니다. 원해서 그렇습니다. 나온 분이다 그렇다는 이거죠. 점에 비춰왔을 때 그러면은 이임순 또 원장이 많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기도 그것도 어렵고 아닐 확률이 높죠. 제가 그 한 가지 예. 포커스 다시 한번 정정을 예. 해드릴 게 사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김영재 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김영재 원장의 처인 박채윤 이 예. YJ콥스 대표. 이 대표를 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하. 뭘 얘기했는 예.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예, 시각을 하나 간단하게 본다면은 해주세요. 예. 이임순 교수는 거짓말할 이유는 거의 없는 사람 아니냐. 그렇죠. 서창석 지금 서울대 근데 병원장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누가 거짓말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저도 서창석 모르겠어요. 병원장은 주치의를 했고 사실은 분당 병원장인데 서울대 총 병원장이 된 게
주치의 때문에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서창석 원장은 이 김영재와 직접적인 관계를 알게 된다면은 이 김영재는 결국 최순실하고 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의 아주 예. 단골 예. 의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임순이라는 그 중간 고리를 넣기 위해서 나 최순실하고 관계없어. 이임순을 통해서 김영재 원장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 서울대 병원장 된 거지 무슨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뒤에서 영향 사실은 지금 그런 그쪽 대학이나 그 내에서는 예. 뭔가 이상하다. 저 양반이 관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봐서는 아직 될 것이 아닌데 병원장이 됐다. 이런 점에 대한 그러니까- 해명 차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좀 모두 다른 지금 시각을 가질 이게 수밖에 없어요. 서글픈 게 모두 추리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요, 시간상 예, 관계상. 알겠습니다. 예. 서창석 원장의 증언을 듣고 오병희 또 서울대 청장이 재정 증인을 해달라 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해요. 저는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게 너무 복잡한데 분명한 거는 지금 저는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3명의 얘기가 전부 달라요. 같은 장소에서 참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다음 주제 화면 함께 보시죠. 이 김상만 원장 오늘 또 이분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회 공식 위촉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진로했다 이런 얘기인데 독대 진료도 했다. 이분도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네, 김상만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프로포폴이라든가 지금 뭐 비만 치료제도 전부 다 정확한 입출고 예. 내역을 적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처음에 근무를 하실 때부터 이제 위에 오다를 받고 그다음에 허위 진료, 그러니까 그 대리 처방이라든가 허위 기재 이런 부분도 의료법 위반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 증언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진실에서 좀 벗어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향정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허위 기재하면은 보통 수가가 30%는 환자에게 받고 70%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일반 수가로 한다고 하면 그 어떤 심평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보험 공단이 통보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정에 관련된 건 약국에서도 반드시 정확한 인적사항이 나오지 예. 않으면 처방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병원 내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상만 그 의사 이분이 상당히 약간의 그런 어떤 팩트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것도 들여다봤습니다. 추론도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대 진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은 뭐 본인이 청와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인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길라임이라는 이름도 저분이 예. 진료할 때 썼고 향정신성 의약품 말하자면 뭐 마약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대리 처방에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독대 치료와 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예. 그 당시에 그 주치의는 이병석 전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었는데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김상만 그 의사가 진료할 때는 내가 배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독대 진료가 아닌가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원호 전 그 예. 청와대 의무실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 주치의가 자문의 진료 시 배석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예. 진료받는 선택권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는 예. 점에서 좀 현실 인식이 상당 부분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시스템이 의료에 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됐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의료실장이 진료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사실 의무성설이에요. 주치의가 의미는 있으면은 대통령 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말 주치의가 책임져야 필요 되는 없죠, 사람인데 그건 맞는 그 자문위는 말씀이시죠. 그보다 예. 비정규직이란 말입니다. 예.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일면에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 주치의가 다 잡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문위가 그 주치의가 문제가 있으면 자문위를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한테 맡겨서 대통령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이러는데 그 진료 현장에 주치의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태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게 다 이게 막 뒤에 엉켜가지고요. 뭐 그냥 청와대도 쑥쑥 들어가고 예, 주치의도 모르는 진료도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참 착잡합니다.